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지연되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원거리 타격전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교전도 적지는 않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장거리 포격과 공습을 주수단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 많은 사람이 예상하던 현대전의 단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지어 이는 그저 먼 나라의 얘기로 치부하고 끝낼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환경은 대한민국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심이 짧고 지역의 패자를 자처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란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방공망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한 걸 과연 대한민국이 해낼 수 있느냐는 건데요. 하지만 분명한 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방공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마침내 공개된 대한민국의 최신 방공체계 SM과 KAMD의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현 세대의 가장 유명한 방공체계라고 하면 역시 패트리어트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패트리어트는 지난 1차 걸프전에서 이라크군의 스커드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요격하면서 이락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이후도 끊임없이 성능 개량을 거듭하며 요격 미사일의 대표적인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걸프전 당시 활약했던 MIM-104C 패트리어트 통칭 팩2는 이후 개량을 거듭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70%, 이스라엘에서는 40%에 달하는 요격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아직 미사일 요격에 대한 연구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인 1990년대 팩2가 본격적으로 활약했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준수한 요격률인데요. 늘 적대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시달리던 대한민국도 이를 발빠르게 벤치마킹하여 요격용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천궁 시리즈인데요.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 역시 큰 틀에서는 패트리어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2011년 천궁이 모습을 드러냄과 동시에 연달아 천궁2의 개발도 이루어졌는데요. 콜드런칭 방식을 사용하는 수직 발사 체계와 요격 미사일, 다기능 레이더, 교전 통제 체계 등 한 포대당 발사대 4대, 레이더 1대, 교전 통제 차량 1대, 레이더용 발전기 차 1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신의 유도무기 핵심 기술을 총집합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일례로 천궁의 요격 미사일은 수직으로 발사된 후 측추력 노즐을 이용해 비행 방향을 바꾸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덕분에 기술적인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지만 포대 방향과 관계없이 360도 전방위에서 적과 교전할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우리 군의 현 상황에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향성 탄두를 탑재해 요격률을 올렸습니다. 근접 신관 작동 시 단순히 폭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1차로 소형 폭약이 먼저 터져 탄두 모양을 한쪽으로 찌그러뜨리고 이후 2차 폭발을 일으켜 표적 방향으로 화력이 집중되게 하는 방식인데요. 편의상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성능은 한수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기도 한데요. 애초에 우리 군은 중심이 짧고 전장이 좁은 한반도 특성상 북한 스커드-BC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6에서 8분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했고 적은 시간 속에서도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천궁을 개발했습니다. 태생부터가 패트리어트 이상의 성능을 목표로 한 셈이죠. 그러나 천궁, 패트리어트의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40km 이상의 고도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탄도탄 요격 고도는 15km가 한계라 종말 단계의 도립탄도미사일 요격 기회가 사실상 딱 한 번뿐입니다. 탄도 중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마하사에서 20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너무 적은 기회입니다. 미사일 요격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2011년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 체계인데요. 자국 영토를 도명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싼 방어 시스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7년 아이언돔 개발에 돌입해 개발 4년 만인 2011년 남부 세계 도시를 중심으로 실전에 배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투입된 예산만 무려 2,300억 원이 넘습니다. 아이언돔은 천궁과 마찬가지로 레이더와 통제센터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4에서 70km 이내의 단거리 로켓포와 미사일, 박격포탄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어느 정도 허세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무유도 로켓의 경우 궤적이 포물선을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으므로 4에서 70km 이내에서 출발한 발사 체계적은 자연스레 아이언돔의 요격 범위에 들어서게 됩니다. 즉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인 타미르의 사거리는 기껏해야 약 10km 전후 로켓 한두의 경우 7km 내외가 한계인데요. 유효 요격고도 또한 3km로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껏해야 15초에서 25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야말로 눈 한두 번 깜짝할 새면 발사체 요격이 가능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배치한 2011년 이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발사한 로켓 중 무려 90%가 요격되었는데요. 하지만 난공불락의 방어력을 자랑하던 아이언돔도 결국은 뚫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가 고작 20분 만에 5,000발 이상의 가삼 로켓을 쏟아부으며 기습 공격한 결과입니다. 미사일의 성능이 아니라 방공망의 방어 수준을 상회하는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붓는 이른바 소나기 전술인데요. 사실상 탄도탄 요격을 저해하는 요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격이 실패할 확률, 막대한 물량 등을 이겨내고 절대적인 요격률을 끌어올리려면 근본적으로 요격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방법뿐입니다. 이른바 복합다층 방어 체계인데요. 그리고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다름 아닌 요격고도 40에서 70km의 LSM입니다. 지난 국군의 날 건군 75주년 기념식 하행진에서 기념비적인 첫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발사관 안에서 엔진이 점화해 상승하는 할런치 방식을 사용했으며 요격 미사일은 추진체가 분리된 직후 적탄도 미사일 요격 지점까지 날아가는 직격 비행체를 탑재했습니다. 이 직격 비행체는 다수의 추력기를 통해 자세를 제어하면서 궤도를 수정할 뿐 아니라 최종 단계에선 적외선 영상 탐지기로 표적을 탐지해 요격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요격 고도 상승으로 인한 요격 기회 증가입니다. LSM은 기존의 지대공 미사일보다 요격 고도를 늘려 40km에서 70km에 달합니다. 요격 기회의 경우도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 배치해서 미사일 요격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 혹은 3회로 늘릴 계획인데요. 특히 팩3와 천궁2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LSM은 지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KAMD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천궁 개발 사례와 마찬가지로 LSM보다 한 단계 상위 요격 능력을 갖춘 LSM2도 이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에 LSM2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을 의결했는데요. 2035년까지 개발될 LSM2는 고고도 요격탄과 80단계 요격탄을 모두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요격 고도는 60에서 100km로 상향되었으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육해공부터 우주까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빠르게 융합, 공유하는 네트워킹 능력을 강화하고 유사시 발사 차량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할 예정인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고고도 방공망의 LSM2와 LSM, 중고도의 천궁블록3, 저고도의 천궁2와 패트리어트로 이어지는 다층 방어망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사드, 해상의 SM-6 등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KAMD는 미국과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의 견고한 방어력을 자랑하는데요. 하지만 이걸로도 부족합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의 대부분의 인구가 밀집된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은 단 한 발의 재래식 미사일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유발합니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저고도 방공망의 추가 확보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북한의 경우 막대한 물량의 탄도미사일도 탄도미사일이지만 수많은 장사정포 역시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240mm 이상의 다연장 로켓을 휴전선 인근에 대거 배치한 상태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급인 600mm 초대형 다연장 로켓까지 지속적으로 보유 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최소 340문에 달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그리고 5,500여 문의 다연장 로켓을 막아낼 수 있는 단거리 요격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 연구진들은 이미 100개 이상의 북한 방사포 표적에 대한 대응 능력과 요격포대용 A사 레이더, MFR 레이더 등의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LAMD인데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최근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수천여 발의 미사일을 투하하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어버린 탓에 일각에서는 방공망보다 공격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 수단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10대로 되돌려주자는 얘기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증명한 건 아이언돔의 무용이 아니라 팀의 양 균형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뿐입니다.
하마스가 자신들이 괴멸될 것을 몰라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조차 없었다면 피해는 훨씬 막대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아이언돔은 쉴 틈 없이 작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격무기보다 방어무기가 훨씬 비싸다는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의 한정된 국방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LAMD 또한 가성비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를 잠시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오히려 수억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이면 남아도 한참이 남는 장사인데요. 게다가 LAMD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내수는 물론 수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굳이 깊게 따져보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방공망은 높은 신뢰도와 성능, 가성비로 이미 명성이 자자합니다. 예를 들어 천궁2만 보더라도 이미 35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3천억 원의 물량이 UAE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일 무기 수출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인데요. 천궁2는 기존 자세 제어용 측추력 장치 이외에도 무게중심 부근의 종말 단계에서 더 빠른 반응성을 얻기 위한 궤도 수정형 대형 측추력기가 탑재되었습니다. 이 측추력기는 각 방향에 대해 추력 제어가 가능할 뿐 아니라 네 방향 셔터가 각각 개폐 정도를 개별적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훨씬 정밀한 자세 제어가 가능합니다. 천궁2는 사우디아라비아나 폴란드 또한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공동 개발하던 나라우 중단거리 지대공 시스템을 19포대나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당장 필요한 물량조차 부족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제인 VL미카나 독일제 아이리스티를 도입하려 해도 러시아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 때문에 도입이 곤혹스러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공망이 다른 여타 무기체계처럼 폴란드의 안보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